국민 라디오 웅이와 희라의 정우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김희라입니다. 네. 희랄랍니다. 오늘 왜 본명을 밝히셨어요? 그러게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없어요. 네. 우리 지난주에 각 나라의 인사 배웠잖아요. 인사 배웠죠. 근데 오늘은 왠지 사랑하고 싶은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각 나라의 사랑합니다를 가져왔어요. 사랑합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안 하고 싶으세요? 한국이요. 사랑해. 영어. I love you. 중국어. 아니. 스페인, 이탈리아. 티아모. 아랍어. 여성일 때는? 네. 아나 우이뽀키. 남자일 때는? 아나 우이뽀까. 힌두어. 여성일 때는? 메통게 뼈가르디뿡. 아우, 사랑스럽네요. 남자일 때는? 메통세 뼈가르다퉁. 어우, 둥. 러시아어는요? 야띠비야 유블라우. 야디비아 르블리오. 덴마크어는요? 야이 에스카다이. 별로 사랑스럽지 않아요. 일본어는요? 아이시테로. 독일어는요? 리히. 포르투갈어는요? 요치 아모. 핀란드. 미날라카스타니시노. 터키요. 세니시미루. 크로아티아. 몰림떼. 뉴질랜드어. 아로하. 아로하? 이거 말이 이쁜데요? 마지막. 이거죠? 프랑스어는요? 주댐무. 창문을 두드리는 깨끗한 빗소리에 넌 만나기 전 설렘이 더해가고 정오를 부탁해 금요일엔요. 강남역 술집 대신 동네 맛집 대신 홍대 클럽 대신 이태원 바 대신 공부를 합니다. 수업을 부탁해. 희순아, 너 노래 좀 그만 불러. 쉬는 시간에. 나 가수 될 거야. 너는 커서 맨날 가수 된다고 그러는데 너 가수 못 돼. 왜? 응? 왜? 나 할 거야. 너. 네가 뭔데 내 꿈을 마음대로 망가뜨려? 너 안 돼? 안 되겠어 나? 호흡이 안 좋아. 공기 반 소리 반으로 해줘. 공기만 소리만 못해. 포기해야겠다. 나 어제 선생님한테 맞았어. 진짜 잘 됐다. 몇 대 맞았어? 선생님한테? 어. 한 대. 진짜 한 대밖에 안 때려? 그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 선생님 오신다. 선생님 오신다. 자, 반장. 네. 차렷. 여중샷. 차렷. 웅쌤께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생들 오늘도 왜 이렇게 기운이 없죠? 선생님만 들어오면 기운이 없습니다. 공부하기 싫어요? 나가세요. 히랄라 학생 손 들고 있어요. 수업 끝날 때까지. 네. 네, 지난주에 무슨 공부했었죠? 지난주에 무슨 공부했었죠? 지난주에요? 네. 복습 안 할래요? 선생님은 아세요? 뭐 공부하신지? 선생님도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이 잘 아셔야죠. 선생님 사실 까막눈이에요. 선생님 면허 없죠? 네, 잘 못. 자격시험 안 보셨죠? 네, 까막눈이에요, 선생님. 지난주에는 그 몇 년이죠? 몇 년인 줄 아세요? 몇 년이요? 네.
1961년 아, 5월 I16일. know. 박정희 군사 쿠데타가 있었던 날이죠. 네,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공부해봤죠? 18년간 장기 집권을 했어요. 네, 맞죠? 그리고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했어요. 네, 정답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쟁 직후, 한국전쟁이죠. 한국전쟁 직후에 잿더미 한국을 기억하던 외국 사람들이 네. 놀라워하면서 뭐라 그랬죠? 한강의 미라클.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죠. 네. 물론 여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피땀. 피땀,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뭐 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연필이 떨어져서 연필 주셨습니다. 아니, 갑자기 없어졌어요, 선생님이. 네. 아, 그러면 오늘은 어떤 공부 해볼 거냐면요. 오늘은요, 네. 저 이 공부하고 싶어요. 어떤 공부요? 사실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다고 또 오늘 금요일이어서. 네. 뭐 오락부장 나오라고 그런 거 아니겠죠? 맞아요! 안 돼요. 장기자랑! 장기자랑 하면 안 돼요. 네. 네. 공부 끝나고 이따 집에 가서 하세요. 네. 지난주에 빠른 경제 성장 달성했다고 했잖아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네. 그러면 박정희 정권 훌륭한 정권일까요? 그런 민감한 질문을 학생한테. 그렇게 빠른 경제 성장하려고 네. 벌인 많은 일, 군사 쿠데타, 굴욕, 외교, 용병 파견 등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근데 저는 네. 어떤 경우에서도 네.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어쩔 수 없는 희생에도 정도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왜 그렇게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겠어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살고. 행복하게. 근데 어떤 특정 계층만 잘 살면 안 되겠죠? 공정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주에 돈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 외국 파견. 부대찌개. 네, 광부, 뭐 간호사들, 네. 그리고 뭐 군인들. 네. 네. 이런 사람들만 눈물을 흘렸던 건 아니었어요. 국내에서도 정말 수많은 노동자가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아휴. 다른 나라보다 뒤처진 기술력의 격차를 값싼 물건으로 메워야 했고요. 물건 싸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노동자들의 임금이 떨어지지 네. 않을까요? 임금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이요? 네. 내가 노동자들을 맞췄다. 엄청 나쁘게 네. 대우한 겁니다. 아, 전태일 열사 아시죠? 네, 알죠.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전태일 평전 있었어요. 네. 그 책을 통해서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 네, 어머님 맞아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네. 2011년 그러니까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40년간 노동운동을 위해서 모든 열정을 바치신 분이에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입니다. 맞아요. 평생 이소선 어머니가 인간을 차별하는 불평등, 인간 도리에 대한 저항과 투쟁을 하셨습니다. 네.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죠. 전태일 열사. 네. 1948년 8월 26일 대구에서 태어납니다. 제 친구랑 생일이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65년부터 서울 청계천이죠. 청계천에 옷 만드는 작업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48년에 태어났으니까 65년이면 몇 살이에요? 58. 네. 68. 네. 빼기 3. 17살이죠? 네, 17살. 네, 17살부터 네. 옷 만드는 작업장에서 일했는데요. 근데 말이 작업장이었지 허리도 똑바로 펼 수 없을 만큼 낮은 천정에다가 햇살은 당연히 안 비치고요. 환기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은 먼지와 그 옷 실 보풀하기들이 헐. 입에 그냥 가득 찰 정도였어요. 거기에 그냥 틀어박혀서 계속 일만 한 거예요? 네. 그것도 힘들겠다. 14살, 15살 정도의 그런 청소년들이죠. 네, 어린이들. 하루에 14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잠만 자고 일만 했네요? 네. 그 나쁜 환경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버는 돈이 점심 겨우 사 먹을 돈? 푼돈이었어요, 푼돈. 근데 그렇게까지 꼭 일해야 했어요? 안 그러면 굶어 죽었나요? 그럼요. 그리고 워낙
작업 환경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년 일하다 보면 이 청소년들 너나 할 것 없이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뭐 회사가 병에 걸리면 보상금도 안 주고 그냥 내쫓았어요. 아, 개인이 걸린 병, 뭐 회사가 어쩌란 말이냐 네. 쫓았습니다. 네. 노예나 다름없었죠. 네.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저 같으면 저를 그런 노동 환경에서 일하게 한다면 화낼 것 같아요. 네. 사실 가능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도 근로기준법이 있어서요. 아,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권리를 네. 보장해주는. 법이 뭐냐면 이런 거를 금지하는 규정들이에요. 근데 왜 그 법을 안 지켰대요? 왜냐면요, 이 박정희 정부 어떻게 해서든 이 공업을 키우려고 하고 그걸 또 이용한 악덕 업자들이 이 법을 무시했던 거죠. 희생당했네요, 우리가. 네, 무시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누구를 위한 경제 성장이에요. 모든 국민은 고르게 잘 살아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경제를 살려야 한다. 뭐 이런 명목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이 14살, 뭐 15살, 17살짜리 어린 소녀가 눈이 막 짓무르고 이 공기가 안 좋아서 폐가 망가지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 잘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라가. 아무 소용 없어요. 네. 꿈나무들인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괴롭히고 짓밟으면서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면 뭐 하겠어요. 네. 그래서 전태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뭐 대단한 것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근로기준법 법에 정해져 있는 만큼만 대우해 달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법으로 정했으면 네. 지켜야죠. 근데 그것조차 들어주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꾸 싫은 소리 하는 거 보니까 너 빨갱이 아니냐? 네. 공안몰이라 했군요. 네. 이러기만 했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11월 13일. 박정희 정권이 그렇게 자랑하는 경부고속도로 개통된 지 석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에요. 전태일 열사 동대문 평화시장이죠. 지금도 네. 있어요. 네. 평화시장 앞에서 이제 마지막 시위를 벌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경찰이 달려들어서 플랜카드 다 빼앗고 강제로 시위를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네. 그때 전태일은 너무 가슴이 터질 듯 아팠고요. 안타까웠고요. 화도 났고요. 견딜 수가 없어.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썼겠죠? 그런데. 네. 그래서 석유통을 붙잡고 몸에 석유를 부었습니다. 네. 그리고 온몸이 불길로 휩싸이는 가운데 전태일 열사 이렇게 외쳤죠.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해라. 그 너무나 당연한 말을 외쳤습니다. 이렇게 23살의 나이로 23살이요? 네. 그렇게 울며 일했던 작업장 그런 청계천에서 한 줄기 연기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네, 전태일 열사 희생 정말 슬픈 일이었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현실이 슬퍼요. 네. 하지만 이 전태일의 죽음이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요, 노동자의 사정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달라졌으니까요. 히랄라 학생 좀 느낀 점이 있나요? 일단은요, 요즘에도 모 대학교에서 학생이 단식 투쟁을 하고 그랬는데 꼭 이렇게 희생이 있어야만 하는가, 꼭 죽어야만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전태일 평전 읽었다고 했잖아요, 쌤. 네. 그때 정말 가슴에 남았던 그 글귀가 있어요. 아, 뭐죠? 그거 저 발표할래요. 발표, 손 들고 하세요? 여기요! 네, 히랄라 학생? 네. 목소리 촉촉하게 해주세요, 쌤. 네. 저도 에코 좋아해요. 네. 네.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 이 시각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견뎌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해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너희들은 내 마음의 고향이로다. 이랄라 학생 정말 발표 잘하는데요. 어때요, 선생님? 저는 이번 주 일요일에 네. 청계천에 가고 싶어요. 평화시장 청계천. 네. 청계천에 40년 전 전태일이 한줌에 제가 됐던 그곳에 동상이 생겼거든요. 네. 그 동상에 한번 이번 주 일요일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히랄라 학생도 시간 되면 한번 가보세요. 네, 소풍으로 같이 가요. 네네, 그래도 좋고요. 이승만 정권이 어떻게 무너졌다고 그랬죠? 4.19 혁명으로. 맞아요. 네. 이승만 정권이 국민 교육에 힘쓴 덕분에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높아져서 결국 정권이 무너진 것처럼 박정희 정권도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너무 못 살 때는 뭐 경제면 우리 먹고만 살면 되지 뭐가 부정부패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했는데 더 많은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박정희 정권 경제가 더 이상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 내세울 게 뭐예요? 반공이죠, 반공. 네. 근데 반공도 쉽지 않았어요. 뭐 70년을 전후로 이제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 그리고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진영 사이의 대탕트죠. 화해, 협력의 분위기가 대세였고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또 미국이 패배를 했고요. 소련에서도 스탈린이 죽은 이후에는 뭐 대결보다는 평화 공존을 생각했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 반공을 내세웠지만 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물러났으면 좋았을 텐데 뭐 한번 정권을 잡으면 그 권력의 욕심 물러나기 쉽지 않죠. 박정희 정권은 초강수를 뒀습니다. 오히려 5.16과 같은 쿠데타 한 번 더 벌이기로 1972년 7월에 북한에 특사를 보내서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당장이라도 그때 저는 태어나기 전인데 정말 통일될 줄 알았대요. 네.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했대요. 근데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반공을 했는데 왜 갑자기 북한이랑 그런 화해 모드를 했어요? 네. 들어보시면 알아요. 끽. 통일을 준비하려면 우리의 체제를 정비하고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명목을 삼았죠. 10월 유신. 헌법. 맞죠? 를 단행해버렸습니다. 네. 유신이 뭐 새롭다. 낡은 제도를 고치고 새롭게 만든다 이런 뜻인데 그냥 이 10월 유신이란 이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을 왕과 같은 권력을 부여하고 국민이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갈아치울 수 있는 권한 이런 거를 대부분 제한해버리고 영구 집권이 가능하게 한 법입니다. 네. 완전 노골적인 독재 정권이 탄생한 거죠. 그렇구나. 저 아직도 사실 전태일 열사의 그 잔상이 남아서 수업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뭘 했든 그냥 선생님은 희생자잖아요. 네, 이거 너무 빨리 슬퍼요. 나가야 돼요. 방학 전까지 네. 요거 다 떼어야 돼요. 왜 우리는 그래야만 해요? 왜 항상 네. 진도에 연연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급하게 나가요, 진도를? 선생님 아니면 월급 못 받아요. 아, 그러면. 네, 히랄라 학생 선생님은 지금 집에 어린이가 4명이에요. 네, 먹고 살기 힘들어요. 네, 그럼 선생님, 가장이세요? 네, 히랄라 학생도 크면 알 거예요. 네, 그냥 네. 그럼 수업하세요. 네, 이 유신으로 완전히 이제 독재자가, 절대적인 독재자가 된 박정희. 반발을 막기 위한, 이게 무슨 소리죠? 불렀어요! 이 사이렌이 울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반발을 막기 위해서 항의하는 학생, 지식인들을 마구잡이로 막 체포하고 고문하고 처벌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는 간첩들이라는 누명 씌웠죠.
물론 그 전에도 뭐 67년 동백림 사건 뭐 이런 사건들도 많았어요. 1973년에 최종길 교수 사건, 1974년 유명한 사건이죠. 민청학년 사건, 그리고 79년에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다 그런 식이었어요. 간첩이라고 조작한 사건들. 그뿐만 아니라 뭐 그때 막강한 경쟁자였죠. 김대중 납치해서 살해하려고도 했고요. 정권 비판의 목소리를 실었던, 지금과는 달라요, 동아일보에 광고를 못 실도록 압력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 정권 지키려고 안간힘을 다 쓴 거죠. 하지만 정의가 언제까지나 감옥에 갇히지 않죠. 1979년에 야당인 신민당을 이끌며 정권에 저항해온 김영삼 총재를 억지로 국회에서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반발을 했겠죠, 시민들이. 네. 부산과 마산 시민들이 부마 항쟁을 벌였습니다. 뭐 가까스로 진압됐지만 그 열기가 전국에 퍼져서 막 제2의 4.19가 일어날 듯한 조짐이 보였어요. 이때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이란 영화 봤어요? 안 봤어요. 네. 그때 그 사람들이란 영화 전 봤는데 얘기해 주세요. 유명한 말이에요. 뭐 영화에 꼭 안 봐도. 그때 그 경호실장 차지철 알죠? 네. 네, 경호실장 차지철이 시바스 리갈 양주를 먹으면서. 네, 뭐라고요? 시바스 리갈. 무슨 소리야? 박정희가 이상해요. 좋아하던 양주 이름이에요. 왜 이름도 그래요? 네, 아니 그거는 오래된 술이에요. 네, 시바스 리갈을 좋아했어요. 네. 그 양주를 먹으면서 차지철이 박정희한테 이럽니다.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도 죽였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100만 명, 200만 명 죽인다고 뭐 달라져요? 못된 놈. 그냥 탱크로 그냥 뭐, 네, 이런 말 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못된 놈. 네, 욕해도 돼요? 그럼요. 학생이 욕해도 돼요? 이런 건 해도 됩니다. 선생님이 허락합니다. 네. 박정희 정권은 이승만 정권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끝나는데요. 1979년이죠. 그 해 10월 26일. 11.6 사태. 네. 빵야. 맞아요. 누구죠?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네. 박정희에게 총을 쏘죠. 그러면서 이제 그의 죽음과 함께 서슬이 시퍼랬던 그런 유신 독재 정권도 고드름이요? 고드름이 복날에 그 녹잖아요. 처마 밑에 고드름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고드름 먹어봤어요? 집중하세요. 손 들고 있어요? 네. 네, 고드름처럼 허무하게 이렇게 녹아내렸습니다. 독재의 끝은 허망하죠? 이승만도 제가 얘기했죠? 거기서 버림받고 외국에서 쓸쓸히 살다 죽었던 이승만. 또 믿었던 부하한테 총 맞아 죽었던 박정희. 참 독재의 끝은 이렇게 쓸쓸하고 허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시대가 끝났고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요? 더한 놈이 온다. 더 센 놈이 온다. 그래요. 맞아. 그런 말 있어요. 더한 놈이 온다. 이런 말이 지금도 온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네, 다음 주는 1980년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 수업은 전태일 선생님만 생각나요. 그래요? 박정희 선생님 죄송한데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요? 박정희 선생님이요? 박정희 선생님 했었잖아요, 옛날에. 아, 맞아요. 네. 네, 처음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반장? 네. 차렷! 요중샷! 차렷! 웅쌤께 감사 인사!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업 끝났다. 끝났다. 땡땡땡.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식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구름 송구름 탐스러운 애기구름 짧은 샤스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땀 비지땀 흐르고 또 흘러도 미식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정우를 빠빠비야 부탁해 빠빠비야 웅이와 히랄라의 정우를 부탁해 빠빠비야 정우를 빠빠비야 부탁해 빠빠비야 웅이와 히랄라의 정우를 부탁해 빠빠비야 정우를 부탁해 빠빠비야 정우를 부탁해 후! 네, 10월 4일 금요일 오늘 정오를 부탁해는요? 10월 4일이요?
12월 4일이죠? 시간 거꾸로 가나요? 네. 네. 12월 4일 금요일 정오를 부탁해. 오늘은 수업을 부탁해. 로 꾸며봤습니다. 네. 오늘 영어 한마디 있죠? 네. 뭐죠? 뭐죠? 네. 오늘 좀 길어요. 네. Dance. 네. As though no one is watching you. 오. Love. 어. As though you have never been hurt before. Sing. As though no one can hear you. Live. As though heaven is on earth. 무슨 뜻이에요? 너무 긴데? 너무 길죠? 춤춰라. 마치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어. 사랑해라. 마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와. 노래해라. 랄라라. 마치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네. 살아라.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저 살겠습니다. 저도요. 네. 앞만 보고 달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민중 총궐기대 2차 총궐기대회도 있죠. 만나고 그리고 내일 뭐죠? 총회도 있습니다. 지고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해피 메리메리 겨우 이겨내고 힘겹게 눈을 뜨니 모두가 떠나고 나만 홀로 있었어.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